안녕하세요. 루센트 치과 치과개종과 원장 정원치입니다. 오늘은 구호흡과 돌출입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강호흡을 구호흡이라고 부르는데, 구호흡이 돌출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긴 하거든요. 구호흡을 정확히 정의하자면 격렬한 운동을 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래턱을 아래로 떨어뜨려서 입을 통해서 숨을 쉬는 현상을 구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아래로 떨어진 턱을 따라서 혀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또 입으로 숨을 원활하게 쉬기 위해서 혀를 전방으로 이렇게 돌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호흡이 돌출입의 정확한 원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학계에서 설왕설래가 조금 많이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구호흡을 하는 모든 환자들이 다 돌출입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돌출입이 있으면 구호흡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입이 돌출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다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려고 하는데 비염이 있으면 코에 공기가 들어가는데 저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숨 쉬는 게 훨씬 편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구호흡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구호흡을 하게 되면 돌출입 문제뿐만 아니라 입으로 숨을 쉬는 과정에서 코에서 걸러져야 될 유해 물질들이 호흡기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돼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요. 입으로 지속적으로 숨을 쉬게 되다 보면 입에 침이 마르게 돼요. 근데 이 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들이나 세균들을 죽이는 이런 살균 작용을 하는데, 침이 마르게 되면 이런 작용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충치라든가 잇몸 질환, 그리고 입냄새 같은 걸 발생시킬 여지가 있거든요. 구호흡을 한다고 해서 돌출입이 생긴다는 아직 뚜렷한 과학적 근거는 조금 부족하고요. 반대로 돌출입이 있으면 구호흡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구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충치, 잇몸 질환, 입냄새, 그다음 호흡기 질환 등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구호흡을 진단할 때는 첫 번째로는 얼굴이랑 아래턱에 힘을 빼고 한번 숨을 천천히 코로 내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실 때, 위아래 입술이 살짝 가볍게 닿지 않고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 숨 쉬려고 할 때 입술을 다무는 과정에서 입술이나 이 턱끝 주변에 있는 근육들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 턱끝이 이렇게 쪼글쪼글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을 다물려고 할 때.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위아래 입술을 다물려고 할 때 아래 입술을 위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윗입, 아래 입술을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는 근육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이 활성화가 많이 되면 여기가 약간 그 호두 껍질처럼 여기가 쭈글쭈글해지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대개는 돌출입을 동반한 구호흡을 하는 환자분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입술을 꼭 다물고 숨을 크게 들이쉬려고 코로 노력을 할 때, 대부분 코로 원활하게 숨을 쉬는 분들은 콧구멍이 커져요. 대부분. 구호흡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입술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쉴 때 콧구멍을 키우는 방법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구호흡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입술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쉬려 할 때 콧구멍이 커지지 않고 콧구멍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이렇게 작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구호흡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마지막으로 자고 일어날 때 뭔가 좀 개운하지 않고 입 안이나 입술이 이렇게 말라 있는 분들 있죠. 대부분 구호흡은 잠을 잘 때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게 되다 보니까 자고 나도 좀 개운치 않고 입으로 숨을 쉬다 보니까 입이랑 입술 주변이 이렇게 말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개는 구호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치아 돌출 때문에 입을 다물기 힘들어서 구호흡을 하는 환자라면요, 교정 치료를 즉각적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호흡을 오래 하게 되면요, 충치, 잇몸 질환, 그 다음 입냄새,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 돌출입을 치료를 해서 구호흡을 차단을 시켜주는 게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감기라든가 비염이라든가 뭐 편도선염 이런 것 때문에 발생했다면 이비인후과 진료만 받으시면 되는데, 돌출입을 동반해서 구호흡을 하는 환자분들이라면 교정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